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 의원들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예.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가지각색의 뜻이나 안에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안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나중에 지도부가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해당 의원들의 해당 발언들이나 입장을 정리하고 이끌고 가는지는 그건 지도부의 리더십이죠. 그렇죠. 전 윤한홍 의원의 저런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민심이 지금 매우 안 좋구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매우 안 좋구나. 예.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얘기는 우리가 장동혁이 어떤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예.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전환길이다. 지금 당원들 사이에 이 주호영, 예. 윤한홍, 뭐게 군영재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된다. 지금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가요? 유튜브들 다 해가 서명운동. 아, 이게 저는 본인이 아마 윤한홍 이름대로 옮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홍준표 밑에 부지사다가 예. 홍부터 예. 그다음에 윤으로 갔다가 예. 이제 윤한, 홍, 한으로 가지 않을까. 한으로 가서 이제 이거 경남 부산 놀러 가지 않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언급한 뭐 주호영 의원, 윤한홍 의원, 권영진 의원 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윤기찬 부원장 먼저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부에서 저런 움직임 목소리가 실제로 좀 있습니까? 뭐 저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당원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당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A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그 B 방향으로 주장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공세를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저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저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윤한홍 의원 등이 계엄에 대한 옹호한다 또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진단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네. 만약에 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다음에 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 취지를 일단 저희는 선회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 해당 의원들께서도 본인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아직까지 언론에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 의원들 뜻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은 가능한다 하더라도 네.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가지각색의 뜻이나 안에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방안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나중에 지도부가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해당 의원들의 해당 발언들이나 입장을 정리하고 이끌고 가는지는 그건 지도부의 리더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럼 아닌가. 이런 의견에 대해서 장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저런 의견들도 다 취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네. 나는 버티겠다. 나는 현재 이 당에 대해서 A라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버티게 되면 그분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지만 네.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해당 의원들께서 주장하는 바는 당이 잘 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를 흔든다. 뭐 이 정도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입장에서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떼어놓고 간다. 저는 그건 리더십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쓴소리 정도지 뭐 지도부 내려와라 이런 거나 그런 안 갔기 움직임은 때문에.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것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초반까지 암흑기를 예. 다시 재현하자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도 안 하실 거고 저는 저런 부분은 장 대표가 만나서 들어보고 설득하고 예. 또는 이해시키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가 합치되고 그다음에 지도부의 리더십이 쓰는 예.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워낙 윤 전 대통령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일종의 뭐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네. 지지자들이?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침묵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말을 갈아타느냐는 그런 의혹을 보낼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 그날 장동혁 대표에게 고언을 했는데 그 고언의 수위가 저는 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 똥 묻은 개가 왜 겨 묻은 개를 네, 네. 나무라느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연하고 거듭 태어나는 그런 혁신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표현을 그 벼 묻은 개라고 얘기하면은 예.
민주당이 겨묻은 개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일을 해도 용인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저쪽보다 더 오물을 뒤집어 쓴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저기 따라가지 못한다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고 그런 당이 다시 한번 재결집을 통한 리빌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모멸감과 자괴감을 저는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고언을 하더라도 그 수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최소한 반성을 하자. 우리 다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얘기도 되는데 물론 뭐 속담이라는 비유법이 그 딱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말하자면 은유적인 그런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왜 굳이 그걸 끌어와야 했었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당 지도부를 사실상 어떻게 모멸감을 준 그 대표를 모멸감을 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은 그 지점에서 조금 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본질은 장동혁 호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징계까지 가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저도 또 의견 동의하는데 다만 더더군다나 윤한홍 의원이 과거 찐윤으로 분리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잘 나갈 때는 왜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신영하면 글쎄요. 윤한홍 의원이 평생 목을 욕을 10분 동안 다 들었을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성격상 요게 가능했을까요? 현직에 있을 때 쓴소리 뭐 눈에 선한 장면들이 있죠. 실제 이제 과하게 한번 이렇게 업셋이 되면 흥분을 하면 이제 이 주체하지 못하는 그게 있죠 분명히. 근데 이분이 이제 평생 욕을 다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마 가장 극에 달하는 어떤 그런 걸 표출한 것 같아요. 잘 그런 때 보면 이제 제어하기가 좀 힘들죠. 주변에서 참모들이 거의 뭐 그건 안 되죠. 근데 이제 요 모습을 관련해서 네네 말씀하세요. 예, 요 모습을 보면서 어게인 2018이 떠올랐습니다. 2017년에 이제 대패를 하고 나서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할 때 이제 뭐 연탄가스가 어떻다, 바퀴벌레가 어떻다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보수의 본질적인 가치 철학을 다시 재정립하면서 스타트 라인에 서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면서 계속 현상을 놓고 싸우고 탄핵을 강을 건너니 많이 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대목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보이는 현상들에 대해서 개파 싸움하듯이 한다. 과연 2018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해에도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론 현상이 이제 목전에 오다 보니까 본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놓치면서 계속 현상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윤근찬 부장. 근데 이렇게 가면 저희가 또 지는 길을 가는 거고요. 저도 뭐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이 그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 과거 얘기를 하시면서 윤 전 대통령이 욕설을 하든 어쨌든 간에 못 막았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뭐 의대 정원이든 어쨌든 간에 못 막았으면 그거를 본인이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막을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럼 그거를 막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이렇게 뭐 똥 묻은 게 개 묻은 겨 묻은 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괴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언행보다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러니까 앞 스텝을 강구하는 것이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욕에 어떤 뭐 그게 약으로 작용하는 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 일각에서 이제 서정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가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는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주류 뭐 비주류 바뀌고 하면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의 일종일까요? 제가 볼 때 서정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오히려요? 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축 같은 경우는 반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한계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찐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살아가려고 저희 한동훈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한동훈을 다른 방식으로 좀 공격을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전 윤한홍 의원의 저런 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뭐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민심이 지금 매우 안 좋구나.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매우 안 좋구나.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우리가 장동혁이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얘기는 우리가 장동혁이 어떤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전환길이다. 예를 들면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구호를 만들어낸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동력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로 싸움을 했을 때는 서로 봉합이라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당원들의 얘기는 당신들 탈당하지 않을 거면 장동혁 대표 말 들어라고 하는 또 다른 이틀막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또 이건 또 다른 방식의 지금에 있는 장동혁 체제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한 측면과 예. 또 새롭게 혁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당의 주류가 되려고 하는 세력 간의 또 세력 싸움이기 때문에 또 진정성이 가면서 진정성을 더 덜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